2020년 1월 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앞 설 연휴의 조용한 밤거리에서 한 커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한 남자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단지 어깨가 스쳤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 2020년 1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에서 53세 남성 B씨가 일면식 없는 30세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옆에 있던 약혼녀 B씨를 폭행한 사건. 오늘의 사건 기록.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25일 설날 오전 0시 5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커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술에 취한 54세 남성 B Mo씨가 난데없이 남성 A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깨빵으로 인해 시비가 붙자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나와 커플을 뒤따라갔으며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로 남성 A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고 말리던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려 안면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그는 빨갱이를 처치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빨갱이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내 느낌에 빨갱이다 싶어 죽였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B씨는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욕설과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사망한 A씨의 부검 결과 B씨가 찌른 흉기는 A씨의 왼쪽 가슴을 관통해 19cm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길에서 행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첫 공판에서 B씨는 우연히 길에서 A씨와 어깨를 부딪히는 일이 생겼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쥐었던 부분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후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남아있는 가족,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의 연인 B씨도 흉기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B씨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라며 거짓말로 감형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6일 2차 공판에서 B씨는 인터넷 기사에서 문재인이 국경을 해체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화가 나 밖에 나갔는데 커플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22일 B씨 측은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B씨 측 변호사는 A씨와 몸싸움이 있었지만 B씨가 먼저 넘어진 상태에서 칼을 수직으로 들고 있자 피해자 A씨가 칼 쪽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제가 예전 기술원에서 특수용접을 1년간 배웠고 금속에 대해 6개월간 배웠는데 과도랑 식칼 같은 경우는 뼈를 절단할 수 없다고 배웠다며 저보다 키 큰 사람의 뼈를 잘라서 관통할 정도면 칼을 위로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CCTV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검찰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 등에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 반성문 등을 보면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나와 있다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최후 변론에서 A씨와 피해자 유족을 향해 한순간의 잘못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배 씨의 고의성 부인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배 씨에게 분노조절장애, 양극성장애 등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2심 재판부 또한 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일부 대법관은 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순간의 분노는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되돌릴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천안성완의 흉기난동 사건.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